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한국에도 곧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까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 BITO를 소량 보유하고 있어요. 편하긴 하지만 늘 마음 한쪽에 걸립니다. 선물 기반이다 보니 괴리율, 그리고 롤오버 비용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IBIT 같은 현물 ETF가 등장했죠.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구조라서 훨씬 단순하고 장기 투자에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현물 ETF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 현황,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거래소 직접 보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정리해드릴 겸 먼저 지금 상황부터 차근차근 보죠. 현재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초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건 법령상 불가능하다. 이 말 한마디에 증권사들이 바로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그럼 끝난 얘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2025년에 들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현물 ETF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ETF의 기초자산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탁 구조도 만들 수 있게 돼요. 즉 제도적으로 길이 열리는 거죠. 바로 이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글로벌 흐름도 짚어볼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캐나다가 2021년에 세계 최초로 현물 ETF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미뤄왔지만 결국 2024년 1월 SEC가 승인을 했습니다. 바로 IBIT 같은 상품이죠. 그리고 홍콩도 2024년 4월부터 현물 ETF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24년에는 불허 입장이었지만 2025년 들어 로드맵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망하는 시점은 이렇습니다. 빠르면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현실적으로는 2026년 전후에 첫 상장이 가능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도가 정비된다고 바로 ETF가 상장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첫째, 커스터디, 즉 수탁 구조입니다. 실물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기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해킹 분실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둘째, 가격 평가 방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거래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ETF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시가, 산정 기준, 평가 시간, 벤치마크 거래소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 보호 장치입니다. ETF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감시와 공시 체계가 필수예요.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투자자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도가 완성돼야 첫 ETF가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빠르면 2025년 말, 현실적으로는 2026년 전후. 그럼 만약 국내 현물 ETF가 나온다면 어떤 변화가 클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접근성. 해외 계좌 개설이나 달러 환전 없이 원화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증권 계좌에서 그냥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째, 세금. 직접 코인을 보유하면 2027년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양도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되어 ETF라면 국내 상장 ETF 과세 구조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국내 주식형이면 매매 차익은 비과세, 분배금에만 15.4%, 해외 자산형이면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 과세. 정확한 분류는 제도가 확정돼야 알 수 있지만 분명 직접 보유보다는 단순해집니다. 셋째, 절세계좌 활용. ISA 연금저축. 여기에 비트코인 ETF를 담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만약 가능해진다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앞에서 국내 현물 ETF 도입 현황과 시점까지 정리했죠. 이제 중요한 건 거래소에서 직접 코인을 보유하는 것과 ETF를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둘은 같은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지만 실제 투자 경험은 완전히 달라요.
먼저 거래소 직접 보유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활용성이에요. 내가 가진 비트코인을 송금에도 쓸 수 있고 티파이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고 결제나 스테이킹에도 연결할 수 있죠. 온체인에서 실물처럼 쓰이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보관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거래소에 두면 해킹 파산 리스크가 있고 개인 지갑에 두면 폭국키를 잃을 수 있어요. 게다가 세금도 직접 챙겨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양도차익이 과세되는데 250만원 공제 이후 22% 세율이 붙습니다. 차익 계산, 환율 반영, 신고까지 모두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편의성보다는 자유와 책임이 큰 구조죠. 이번엔 ETF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과 안정성이에요. 증권계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실물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운용사와 감사, 감독당국이 감시를 합니다. 세금도 단순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국내 상장 ETF라면 국내 과세 체계로 정리되어 또 하나 장점은 루틴화가 쉽다는 겁니다. ETF는 주식 자동이체처럼 정기적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ISA 연금저축 같은 절세계좌에도 담을 수 있고요. 리밸런싱도 간단합니다. 내 전체 자산 중 비중이 커지면 일부 매도하고 줄면 매수하면 되죠. 장기 투자자에게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물론 ETF는 한계도 있어요. 온체인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가격에 투자하는 수단일 뿐 송금이나 티파이 같은 기능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보수가 있다는 점도 차이가 있죠. 다만 선물 ETF처럼 롤오버 비용이 반복해서 붙는 건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래소 보유, 활용성은 크지만 보관 리스크 세무 부담이 큼. ETF 투자, 안정성과 편의성,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온체인 기능은 없음. 결국 선택은 각자의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체인 활용을 원하면 직접 보유, 편리함과 절세, 그리고 루틴 투자가 목표라면 ETF. 그럼 실제 투자자 유형별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활용형 투자자. 비트코인을 송금이나 티파이에 쓰고 싶다, 온체인 세계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직접 보유가 맞습니다. 둘째, 루틴형 투자자.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적립식으로 넣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며 세무를 단순하게 관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ETF가 잘 맞습니다. 셋째, 혼합형 투자자. 온체인 활용을 위해 일부를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는 ETF로 적립식 매수? 안정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방식이죠. 이제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제도 도입 시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준비는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행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째, 목표 정하기. 나는 가격 투자만 할 건가, 온체인 기능까지 쓸 건가? 이걸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계좌 준비하기. ETF를 살 계획이 있다면 ISA 연금저축 같은 절세계좌를 준비하세요. 월 자동이체 날짜, 금액, 목표 비중까지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 원칙 세우기. 예를 들어 목표 비중 5% 벗어나면 리밸런싱, 낙폭 20%마다 분할 매수, 최대 손실 허용 비중은 전체 자산의 몇 %,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수수료와 보수 점검하기. 거래소 수수료, 출금 수수료, ETF 운영 보수. 비슷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됩니다. 다섯째, 정기 점검하기. 매달 수익률과 비중을 확인하고 분기마다 제도 변화와 세금 규정을 점검하세요. ETF 상장 구조, 수탁기간, 시장 조성 방식이 발표되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죠. 시장 리스크.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기대하더라도 단기 낙폭은 언제든 옵니다. 레버리지나 단기 몰빵은 피해야 합니다. 정책 리스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정이 미뤄질 수 있고 세부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운용 리스크. ETF는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수탁사가 누구인지, 운영보수는 얼마인지, 프리미엄 디스카운트는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리스크. 직접 보유는 2027년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ETF는 상품 분류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환율 리스크. 원화 기준 자산 배분을 한다면 환율 영향도 고려해야 해요. 달러 자산 비중과 환해지 여부를 함께 체크하세요.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고 방향은 허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5년 말, 현실적으로는 2026년 전후. 그때부터는 원화 계좌에서 비트코인 ETF를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직접 보유냐 ETF냐. 활용성과 자유를 원하면 직접 보유, 안정성과 편의를 원하면 ETF. 정답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만은 같습니다.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루틴입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 습관이 쌓이면 시장의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도가 준비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루틴을 다져가면 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과 수수료, 상품 조건은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